신속히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이 구제 절차입니다. 이미 처리된 처분에 적법한지 여부를 재판단해주는 절차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든든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전하는 공식적인 건보 이야기. 건보피셜! 안녕하세요. 건보피셜 MC 우이천 대리 인사드립니다. 옆에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지원실 유세진 과장입니다. 아니 과장님,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단에서 이미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이의 신청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나에게 행해진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니 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간이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무대리님이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오히려 처분이 있어야만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의 신청 제도입니다. 이름부터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행정 절차 같고 법률 용어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이름만 들어도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가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의 신청 제도는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신속히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이 구제 절차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시면 이 처분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행해진 건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느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 같은 일반 시민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처분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처분의 내용과 이 처분이 왜 부당한지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처리된 처분에 적법한지 여부를 재판단해주는 절차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든든한데요? 네. 오늘 국민들이 이 제도를 어떤 경우에 이용했는지 또 어떤 경우에 해당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서 공단이 처분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실제 사례들을 소개드려 볼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모티콘 퀴즈 시간입니다. 과장님, 제가 얼핏 봤는데 뭔가 바로 맞추실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네, 저 틀리면 어떡해요? 네. 다행히 바로 알 것 같아요. 이의 신청 제도 관련된 거 맞죠? 공정한 판단, 그리고 귀 기울이는 태도, 권리를 지키는 방패면서 다시 한번 공단의 처분을 살펴본다. 정답입니다. 역시 바로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이의 신청 제도, 이거 완전 국민 맞춤형 제도네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네,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서 보험료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신다거나요. 교통사고로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인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가입자의 어떤 범죄 행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 이 환수 고지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 이런 이의 신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누가 살펴보고 원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가요? 이의 신청의 접수 그리고 보정, 결정서 발송 같은 행정 업무는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와 판단은 이의 신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제외한 23명의 위원이 모두 외부위원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나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들이 이의 신청 사건을 판단해 주는 거군요.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입장에서 보는 거라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훨씬 객관적일 것 같아요. 이게 이 건강보험 이의 신청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건강보험 이해관계단체의 추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결의 객관성과 국민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 이의 신청을 단지 민원인의 이의 제기권으로 끝내지 않고 결정 사례를 분석해서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의 신청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네, 접수 경로는 홈페이지, 우편 접수, 팩스 접수, 방문 제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지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다양해서 본인한테 편한 대로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의 신청에 별도 신청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재개하지 못합니다.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이 두 날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이 그 이의 신청의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해주세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공단이 행한 처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신속 공정하게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네, 그럼 이제 이의 신청이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했는지 실제 사례로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신청인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통해 보험급여를 받았고 이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했음에도 보험급여와 관련된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 받으셨다고 해요. 네, 우선 공단은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법령에 따라 급여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급여 제한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공단은 이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서 가입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이 위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의 신청인의 경우에는 압류나 추심으로 인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납부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진 납부하셨는데요. 급여 제한 기간 동안 병원을 이용하였을 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셨다고 해요. 위원회에서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급여 제한의 입법 취지와 신청인의 자진 납부 행위, 급여 제한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진료 사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던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수구권을 보호해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체납은 했지만 이후 강제 징수 없이 스스로 납부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가입자의 수구권을 보호한 사례, 딱 권리 구제에 맞는 사례인 것 같아요. 다음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의 사고가 났던 경우인데요. 공단에서는 이 사고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급여 제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사고로 입은 부상을 진료하는 데 소요된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키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졸음이라는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사고였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살펴봤을까요? 네, 이 사례는 사고에 있어 신청인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네, 당초 공단은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신청위원회는 어떻게 살펴보았냐면요.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서 신청인이 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 자료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신청인이 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 했다거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졸음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서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운전하다 졸리면 쉼터나 휴게소에 정차해서 쉬었다가 운전하는 게 맞죠. 네, 그렇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졸음이 이렇게 확 올 때가 있는데요. 졸음으로 순간적인 전방주시 태만,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추월이나 여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험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진 않은 것이죠.
사회 통념상 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건강보험 수급권의 제한은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주장의 이의 신청이라도 사고 발생 경위가 달랐다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없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들을 보니까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면서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팩트 체크! 오늘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작은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법이나 규정은 차갑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 안엔 결국 사람을 위한 배려와 공정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건보피셜을 시청하신 분들을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공단의 이의 신청 제도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보피셜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